이리 오너라. 이리 오. 25회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녹음하는 것도 처음이네. 네, 첫 시도입니다. 네. 그냥 뭐 오늘 제가 아까 우리끼리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옆에 스튜디오 만들어놨더니 편하네요. 그냥 잠깐 모여서 오늘은 하고서 또 다들 오후 일정들이 많아서 오늘 21일 녹음 당일날 발간한 자료입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이거 김한건 연구원이 혼자 쓴 재밌는 자료입니다. 이거 갖고 얘기할 생각이고요.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수현 인조입니다. 네, 이베스트 스몰캡 김한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새해를 맞아가지고 조금 구상하고 있는 걸 담아서 소개를 좀 변화시켜봤습니다. 초셉이라고 하고요. 누군가요? 제가 댓글에 오늘 이거 소개하기 전에 미리 댓글부터 바꿨더니만 이게 잡사인이 댓글 달았나 하시더라고요. 또 초셉이라고 저 누구냐? 너 이상한 사람. 제가 요리할 때 원래 송셰프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시올에서 초셰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좀 송셰프 올드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유튜브 시대에 맞춰서 그래? 초셰프. 둘의 차이가 뭔데? 초셰프 초는 약간 애칭 같은 젊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또 초연결 사회를 또. 그래서 다 저희 곧 이제 칠판 이제 강의 시작할 거거든요. 그거 좀 빨리 얘기해놓지 마. 네. 진짜. 기대라고 있어요 지금. 별거 없어요. 많이들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자꾸들 왜 또 이걸 하지도 않은 걸 갖고서 지금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초기 단계에 있는 이제 비즈니스나 스타트업 뭐 이런 데 관심이 많고요. 현 시점에서 관심 분야는 AI랑 푸드텍 이쪽을 좀 많이 좀 지주사 자료나 빨리 써. 지주도 좀 초기 원래 하는 거 빨리 써. 그것도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좀 많이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또 초기 단계 키즈 산업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리온에서 댓글 담당하고 있는 프로 댓글러 염승환 차장인데요. 저희가 이제 자주 올리다 보니까 댓글들 피드백이 정말 빨리빨리 올라오던데 저번 방송에서도 뭐 G2R도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고 또 여기 김한경 연구원이 와 계시지만 화성인도도 좀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거 업데이트 해달라고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 통해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사실 좀 이게 연락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댓글로 좀 관련된 질문들 해주시면 제가 소통 창구 역할을 좀 할 테니까. 거기서 무슨 종목 상담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좀 미리 말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윤수현님 그게 좀 너무 좋다고 댓글 뭐가 중에. 갑자기? 그러니까 가려운 부분을 좀 잘 그어주신다. 나 이거 궁금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말도 있잖아요. 원래 더 리얼하게 하면은 더 심하게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너무 좋다고 그냥 계속해서 하시던 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댓글도 좀 있었습니다. 좋은 말만 해준 거고. 네. 그러면 하여튼 오늘 자료가 이게 이제 정홍식 스모캡 파트장이 원래 삼성출판사 얘기하다가 김한경 의원도 원래 이 자료 외에도 뭐 다른 거 하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것도 이거는 좀 뒤로 미루기로 하고 뭐 이런 거죠. 요새 조카들이나 보면 영화 식당 가면 딱 유튜브 하나 틀어놓으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매니아층 애들이라고 그 애들에 맞는 어떤 그런 소위 키즈 산업 이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옛날엔 키즈 산업 하면 장난감 가게였는데 사실 장난감 안 사잖아요. 그렇지 않나? 잘 안 팔리지. 완구 3사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분위기고요. 그거보다 이제 뉴미디어 쪽,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쪽 좀 더 이거는 좀 우리 노땅 매니저들이나 노땅들이 많이 들어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좀 우리 애 키울 때 생각하고서 우리 때는 뭐 장난감 가서 동대문에 있는 무슨 장난감 매장인데 그런 거 사 갖다 주면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아니고 또 하나 되게 독특한 거는 저는 이제 이 자료에서 좀 더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게 갈수록 미디어나 컨텐츠 쪽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드라마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만화 베이스가 많잖아요. 일본.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 컨텐츠가 그나마 있는 곳이 뭐 이런 쪽들이니까 뭐 대원 CNI 같은 것들. 네네. 그래서 오늘 사실 발표하실 때 열심히 했는데 제가 계속 왜 TP를 안 내? 왜 TP를 계속 그랬는데 앞으로 좀 더 업데이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자료 발표 일단 들어보고 우리 하나하나 얘기 좀 해볼까요?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동네에 자꾸 뭐 키즈 카페나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출생아 수는 매년 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항상 기사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키즈 관련한 사업들이 번창하는가 그런 호기심에서 얘한테 돈을 엄청 쓰는 거야. 네. 그리고 뭐 프리미엄 키즈 카페, 뭐 릴리펫 뭐 이런 것들도 자꾸 생기는데 애는 주니까 애가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할머니네나 외가나 애가 없어. 그러니까 애가 하나 나면 걔는 완전히 걔한테 모든 애들이 다 집중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네,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결혼한 사람이 적으니까 누가 하나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
그럼 형제들이 다 걔가 그 다음에 애가 되는 거야. 그게 저희 딸내미죠. 그게 그래? 지난 11년 동안. 맞습니다. 1리퍼 가봤어요. 합정에 있습니다. 그 프리미엄. 그 자료 주신 거에 이 페이지 이거 어떤 자료 요걸 보시면은 나도 이게 일단 가장 일반 투자자 아셨으면 좋겠어요. 키즈 산업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주는데 산업은 커지고 있다. 네. 이게 먼저 알고 계셔야 될 내용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10년 전 대비로는 2007년에 키즈 산업이 국내에서 한 19조 원 정도 규모였었는데 2017년에는 이게 40조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생아는 감소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1인당 투입되는 신생아 1인당 투입된 단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고요. 실제로 뭐 이 산업별로 얘기가 다르지만 뉴미디어 쪽, 키즈 콘텐츠 쪽 성장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 보고서의 시작을 키즈 유튜버로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유튜브 스타가 라이언이라는 7살짜리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약 연간 한 240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고요. 이 부모는 좋겠다. 240원이 아니에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콘텐츠를 제가 한번 봤는데 궁금해가지고 그냥 장난감을 앞에 갖다 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박스를 풀고 가지고 놀고 시연을 하고 정리하고. 그거네. 그 명품백 사가지고 앞에서 푸는 거나 똑같은 거네. 언패킹. 네, 그래서 토이 언박싱이라고 요거를 지칭을 하더라고요. 갖고 싶은 장난감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렇죠. 같은 대리만족이에요. 일종의 대리만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독자가 글로벌 뭐 1,700만 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분석을 해봤더니 토이푸딩이라는 채널이 1등이었고요. 이 보안운전들 이렇게 높아? 여기도 그 완구 그 리뷰 업체입니다. 예. 블랙핑크가 4등이다. 네. 그래서 뭐 유명한 그 연예 기획사 채널이나 연예인 채널보다도 키즈 콘텐츠가 훨씬 더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뭐 저희만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주요 소비 주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소서관님이 한번 디스했잖아요. 키즈 산업. 이거 명단 뽑을 때 네네네. 자기는 자기 생각에 좀 뺐으면 좋겠다. 쥐가 뭔데?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빼자는 아.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중독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 시청을 하는 네,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걸 계속 보고요. 좀 불리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광고 건너뛰기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을 하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광고를 넘길 이유가 없죠. 광고도 재밌는데. 우리 처남의 조카가 진짜 하나 있어. 서진이라고. 서진 들었을. 얘는 정말 새침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가서 이렇게 해도 아는 척도 안 해줘. 내가 장난감도 사주는데 이렇게 정말 이것만 보고 있어. 원래 어제 내가 천안치 갈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 해도 되나? 사람들이 욕하겠다. 얘가 나 온다 그랬더니 방에서 자고 있다고 얘기하라고 안 나왔어. 내가 안 갔거든. 그랬더니 내가 안 갔다고 하더니 나가서 놀았다 오더라고. 우린 되게 웃긴 얘기인데 되게 썰렁. 근데 애들이 굉장히 식당 데려가면 맨날 그만 보고 있더라. 그만 보고 있죠. 방법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잠재울 방법이. 유튜브 쪽도 엄청나게 크다. 얘기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빠르게 캐치한 벤처업계 쪽에서 또 투자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키즈 관련 기업을 벌써 제가 정리한 것만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뭐 죄다 인수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갖춰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투자가 또 활성화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국내에서도 유명한 캐릭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뽀로로가 대세였고 제 리포트 제목도 이제 뽀로로 주제가 해서 배치한 건데 최근에는 이제 캐리 언니하고 핑크퐁이라는 차세대 주자가 또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핑크퐁 뭐야? 핑크퐁 그것도 좀 됐죠. 애기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은 캐리 언니죠. 또 네, 유튜브 쪽에서 또 캐리 언니. 요건 완전히 유튜브 쪽에서 시작한 그런 콘텐츠고요. 일종의 뽀뽀뽀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리 TV 이런 것들은 뭐 개인이 하는 거야? 그거 회사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캐리 소프트라고 이제 회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캐리 언니라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아직은 매출 규모 자체는 작기는 한데
2017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64억 원. 그래도 성장은 계속 좀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아직까지는 수익 모델이 유튜브 광고 수익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고. MCN 회사야 그냥 그러면? 일종의 MC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지지난주에 저도 애기들 우리 딸내미가 애들이랑 하도 잘 놀아주니까 제 친구들이 많이 같이 놀자 그러거든요. 근데 어디 갔었냐면 거기 갔었어요. 캐리 키즈 카페. 아 예. 카페가 여기 IFC몰에 있습니다. 아 그게 캐리 키즈 카페야? 네, 그게 캐리 키즈 맞습니다. 카페. 야 IFC가 그거 돈 뒤로 장사 잘 되는 거 같아. 그 옆에 커피숍 대박이더라고. 거기 커피숍 왜냐면 거기에다가 모든 어른들이 다 같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제일 착한 사람들 이제 들어가죠. 보통 이제 쟤네 친구 같은 데로 이제 부인님들이 이제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 보니까 저는 그게 이제 이 상장사랑 관련이 있는 줄 몰랐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든 생각이 이 장소는 뭔가 IP와 펀딩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 장소. 자체 수익을 낸다기보다 결국 펀딩해가. 네, 거기 캐릭터를 되게 홍보하더라고요. 말씀하셨던 캐리 언니 그 캐릭터 홍보하고 캐리 언니 방송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애들 막 캐리 언니처럼 방송하는 거 따라하고 캐리 언니 영어 무슨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참 머리 잘 쓰는구나 했더니 그걸 갑자기 월요일날 갑자기 한경이가 재밌는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키즈 카페나 이런 곳들로도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요. IFC가 실제로 그 최근에 리뉴얼을 하면서 특징적인 게 키즈 카페가 들어왔고요, 펫샵이 들어왔어요. 펫샵 맞아.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저 끝에 있는 거 냄새 난다니까. 개 냄새. 그래서 내가 강아지 냄새 참 그래서 하여튼. 네, 그러면서 근데 트래픽도 한 10% 연간. 그러니까 요새 건물들 쇼핑몰의 트렌드가 그런 키즈 카페랑 펫샵인 것 같아. 그래야 사람들이 오니까. 네, 이게 제가 현실로 체감한 게 주말에 이제 캐리 키즈 카페를 갔었는데 근데 대기가 한 30분 1시간 되더라고요. 또 여기가 몇 살이지? 근데 저희 애기는 이제 4학년인데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데 거기 얘는 보호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꼬맹이들 데리고 들어가 주는 거죠. 근데 착하네. 이제 그 바로 건너편에 말씀하셨던 그 펫샵 강아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기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 가서 한참 놀았어요. 내 아는 또 분이 동생이 수의사야. 근데 수의사도 이제는 그런 무슨 그렇게 돼 있더라고. 펫샵 같은데 옆에 수의사 돼야 이게 되는 거야.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 뭐 강아지 미용도 같이 다 종합 엔터테인먼트가 되더라고. 그래서 사람을 모아. 그래서 모아야 갈수록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네네. 카페도 옆에 있고 내가 그 개업식 비슷하게 갔는데 그러니까요. 수의사 병원은 저 끝에 있고 근데 그래야 그 병원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또 그런 비슷한 거 같아요. 샌드위치 네. 가게가 사람을 모은다는 이제 얘기는 이제 지난 얘기인 겁니다. 네. 강아지.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쪽은 캐리 TV는 웹도 있고 뭐 다양한 것 같아. IP 게임도 하고. 네, 게임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쪽으로 이제 퍼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그림은 왜 넣는 거야? 그 핑크퐁과 캐리 언니 요 그림. 그게 이제 어. 최근에 얘네들이 해외 쪽에서도 꽤 그래요? 인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핑크퐁 같은 경우에는 그 빌보드 차트에 요 핑크퐁 주제가가 32등으로 랭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삼성 출판사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그게 베이비 샥인 거지. 예, 맞습니다. 아기상어고요. 그게 아기 상어서 사방이 난리가 난 건데. 그러니까요. 야, 이런 거 하면 야 핑크퐁이 이게 진짜 엄청난 거네. 엄청난 거죠. 예. 그렇죠. 차세대 뽀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 좀 더 해줘. 진짜 오늘 아침에 발표하실 때 와닿았던 게 캐리 언니를 IP라 그러셨잖아요. 네. 저희 게임 업종에서만 쓰던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는 좀 늦었는데 저는 저 TV에 어느 순간에 유튜브에 이제 그 TV를 전송하는 버튼이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업데이트하니까. 예. 그래서 옛날엔 저 TV를 페어링 하려면은 되게 복잡했거든요. 복사해서 붙이고. 네, 막 복잡했는데 막 동기화 시켜야 되고 되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그거 심심해서 한번 눌러봤더니 막 갑자기 제 TV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딱 누른 순간 갑자기 이리온 스튜디오를 그냥 한번 눌러봤더니 갑자기 그래? 저기 나오더라고요. 네, 자동으로 화면이 바뀌어요. 좋은 그래서. TV다. 그 어느 팀인데? 나 원래 TV 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저 그 생각인데 그 말씀 좋은 질문인 거예요. 왜냐면 올레 TV랑 관계가 없습니다. 올레 TV와 관계없이 그래? 올레 TV 바이패스하고 제 유튜브 앱이랑 저 TV랑 같이 블루투스로 둘이 다이다이로 블루투스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 생각하고서 케이블 TV에 있는 자잘한 TV들 다 망하겠구나. 또 망한다. 그럼 거치. 여기다 입 대고 해야 된다. 오케이. 얘가 정신 없겠다. 얘기 좀 계속. 네. 그래서 요런 콘텐츠들이 이제 IPTV 쪽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성인들이 보는 거는 뭐 거기서 거기일 수 있는데 이제 키즈 쪽은 그동안 좀 불모지였다가 이쪽이 이제 돈이 된다라는 걸 파악한 IPTV 업체들이 너도 나도 다 핑크퐁이나 캐리언이 이런 유튜브 콘텐츠들을 다 IPTV로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보다 뭐 일주일 뭐 2주일 이렇게 빨리 볼 수 있는 콘텐츠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마련을 해놓고 있고 아무튼 이쪽 콘텐츠 마련에 좀 매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유튜브보다 일찍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보다 좀 더 그래야 빨리 승부가 업로드하게. 하여튼 오프라인에서 키즈 카페라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네. 그렇지? 온라인 얘기- 유튜브 뭐 VOD. 그 자료 중에 보면 아이코닉스 막 얘기해놨던 그 뭐야 그거는? 예, 아이코닉스가 이제 뽀로로 캐릭터를 보유한 이게 그런 뽀로로구나. 회사고요. 네, 네, 네. 뽀로로. 얘기 좀 해줘요 그러면. 대표 주자 저 아직까지도 뭐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매출이 2013년에 한 500억 조금 안 됐었는데 2017년에 1000억이 넘어섰거든요. 매출이? 성장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해외에서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다고 될것 같고요. 하더라고. 해외에도 얘네가 그 뽀로로 파크 같은 테마파크를 뭐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곳에도 굉장히 좀 많이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해외에만 11개 정도 뽀로로 파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뽀로로 파크? 네. 난 몰랐어 그거는. 뽀로로 키즈 파크도 카페죠. 예, 키즈 카페 아. 그 예. 조금 연령대가 더 어립니다. 네. 캐리보다. 그러니까 애들도 옛날에 애들끼리 놀았는데 애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 가야 놀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죠. 그냥 동네에서 애들끼리 같이 놀았는데 큰일 그게 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전 세계 한 130개국에 수출이 되기도 했고 뭐 이거는 뭐 언론사에서 분석한 거기는 한데 뭐 경제 파급 효과 5.7조 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거 충분히 날 수 있어요. 예, 뭐 잘 키운 캐릭터 하나가 뭐 이렇게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뭐 캐리나 그 핑크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뽀로로처럼 크게 좀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우리가 있습니다. 너무 껴들어서 오늘 한경식 연구원이 걔 얘기 이제 조용히 있을게. 네,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알았어, 것도 미안.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은 이제 사실은 뉴미디어 쪽은 굉장히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키즈 산업이 모두 다 성장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산업군이 분명히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완구 쪽은 최근에 좀 이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요 같습니다. 그림을 아침에 모임 때 얘기 많이 했잖아요. 6페이지. 네네네. 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요 그림을 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완구 쪽이 패러다임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방영 채널, 뉴미디어 채널 아니면은 이제 캐릭터 제작사들 이쪽으로 완전히 좀 패권이 넘어왔다. 캐릭터 제작사 가장 어쩌면 봉이 김선달 같이 돈 버는 데 같고 뉴미디어 하는 데가 좀 약간 현실적인 데 같고 캐시플로우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완구 제작은 마진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하긴 여기에 뭐더라 그 장난감 가게 토이로저스인가? 네, 토이저러스. 토이저러스. 그런 데들 되게 힘들어진 거 아니야? 망했죠? 네. 망했지 네. 거기.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파산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얘기 좀 했죠. 그래서 이제 캐릭터 제작 쪽은 사실 이제 요즘 OSM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뜨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든 다 뻗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키즈 산업 전반적으로 경쟁이 과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 IP 같은 것들을 차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좀 대세로 떠오르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좀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 이제 완구는 글로벌 3사가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텔, 뭐 하즈브로, 레고 자료 중에 레고 보면서 야 레고 실적이 이렇게 깨지는구나. 레고가 2017년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고요. 레고마저도. 와 이거 보면 볼수록 기승전 IP네요. 그쵸, 레고조차. 네. 제가 궁금한 게 근데 이제 이 콘텐츠에서 최근에 이제 아이코닉스도 그렇고 우리 네. 뭐 삼성 출판사의 그 핑크퐁도 그렇고 네. 이제 IP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네네. 이런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 사실 일본이 정말 절대 강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 일본 쪽에 대한 이런 IP가 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이 봤을 때 일본과 좀 경쟁력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일본보다 아직은 아래인지 앞서 나가고 있는 건지. 사실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 시리즈물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포켓몬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뭐 버전이 뭐 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당연히 충성도가 있으니까 그 패러다임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뉴미디어 쪽은 얘기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통적인 채널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아직도 좀 강세일 것 같지만은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국내 기업들도 충분히 좀 강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한 11년간 그 꼬맹이의 이제 컨텐츠 섭취를 제가 보니까 패턴을 보니까 일본 거까지 올라오려면 9살, 10살까지 올라와야 돼요. 일본 거까지. 네, 코난, 연령차가 있다. 요괴와치 이런 것까지 올라오면 9살, 10살. 그 전에는 다 한국 거만. 한국계 오히려.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약간 이제 전통적인 수익 모델, 애니메이션 그렇죠. 방영하면서 그 캐릭터에 대한 그 인지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완구를 팔면서 수익화라 약간 그런 모델이거든요. 옛날 모델이네. 네. 왜냐면 이 9살, 10살이 또 문제인 게 이 나이 되면 애들이 이제 이것저것 다 봐요. 네, 그래서 좀 충성은 떨어지고 네. 소비 주기도 짧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완구 쪽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을 어떤 걸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P하고 Q로 나눠 본다면은 이제 Q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완구 같은 것들을 어린이들만 갖고 놀았다면은 요즘 이제 키덜트들도 많이 갖고 놀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고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그래서 성인 성인들까지 같이 공략을 하면서 이제 Q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전략이 하나가 있다. 성인들이 지금 오타쿠나 하지 그 근데 레고 같은 거는 진짜 제 주변에도 굉장히 좀 많이, 그래? 예, 굉장히 많이 세대 삽니다. 차다 느껴진다.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어렸을 때 그 만화책 모으는 애들 있어. 그 네, 로망 맞아요. 때문에 만화책 모으는 애들. 그 다음에 네. 디즈니 얘기도 있네요. 예, 디즈니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데 뭐 미키마우스나 디즈니 캐릭터들은 성인들도 좀 거부감 없이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범위의 고객을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은 아니지만 2009년에 이제 마블까지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Q를 좀 확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이고요. P를 더 올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프리미엄 선호 현상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전동차 시장이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 비싼 걸 사주더라고. 네, 맞습니다. 요즘 차 한 대씩은 다 갖고. 뭔가 그게 한 있는데요. 300만 원 하나요? 집에 그렇죠. 놀러 가면 그 우리가 발로 하는 차가 아니라 네. 그 전기차가 있는 거야 집에 다. 그 그래서 참 부잣집의 요즘, 상징. 네, 상징입니다. 아주 부자가 아닌데도 사주더라고. 그래요? 네. 거세를. 한 2-30만 원 정도면은 살 수 있고요. 아니 나 싸진 거. 대중적인 거는. 네. 아 그래요? 제가 본 거는 막 2-300만 원 하던데. 그거는 이제 아주 비싼, 네, 고급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쪽에서도 아무튼간에 자꾸 뭐 완성차에 적용되는 막 서스펜션 이런 기술을 집어넣더라고요. 진짜 서스펜션.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막 급발진하면 어떡하나. 앞에 계기판도 막 LED로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객단가를 계속 좀 높이고 있다 이런 거고요. 난 IC카 썼어. 애들이 없으니까 하나 나면 그냥 걔한테 올인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아니면 뭐 랜덤 박스라고 해서 뭐 요거는 옛날부터 좀 있었던 거기는 한데, 뭐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한정판 카드를 엄청 랜덤하게 얻을 열받는 수 있는. 거보다 유의한 카드가 집에 얼마나 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유의한 카드가 딱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 엄청난. 저희 때는 이제 포켓몬빵에서 그 스티커 같은 게 있었죠. 그 스티커 얻으려고 이제 빵을 무지막지하게 사 먹었었습니다. 빵은 막 다 버리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페이지에 이제 피어 테이블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업 분석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피어 그룹이거든. 사실은 하나하나 기업은 다 달라요. 사실 롯데백화점이랑 롯데쇼핑이랑 이마트랑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 사실 사업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래도 전반적으로 피어 놓고서 대략 보면 내가 딱 느꼈던 건, 피어 테이블 보고서 느꼈던 거는 참 밸류에이션들이 비싼 편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쪽들이 또 의외로 또 싼 것들도 있어. 그거 보면 이게 정확히 말하면 뉴미디어화 안 된 것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참 피어하기가 쉽게 말해서 피어라고 짜놨는데 피어를 비교하기가 힘들겠구나. 가지각색이고,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렇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 말씀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갑시다. 김학용 네. 뭐 이제 특징이 여기니까.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변동성이 많이 심해졌어요. 핑크퐁 때문에.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넵튠. 예, 저는 이제 넵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본업은 그 게임 개발사고요.
원래 이제 카카오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카카오 캐릭터 IP가 게임들을 계속해서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쪽에서 뭐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투자 사업 쪽이 저는 훨씬 더 유망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MCN 회사랑 e스포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좀 돋보일 만한 MCN이란 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설명을 해줘요. 네, MCN은 이제 멀티 채널 네트워크의 약자고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명한 유튜버들을 여럿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튜버들을 데리고 이제 연예 기획사처럼 뭐 광고도 찍고 뭐 유튜브 광고 수익도 얻고 이런 느낌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는 이제 CJ의 다이아 TV가 업계 1위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넵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2등. 그리고 3등이 트레저 헌터 이렇게 좀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넵튠도 일종의 MCN이라는 거지. 넵튠이 보유하고 있는 요 샌드박스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MCN 사업을 하는 곳이고요.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데 도티라고 아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대통령이에요. 네. 대통령. 예, 초통령. 도티.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게임 같은 네. 걸로 방송하고 하는 그런 유튜버인데 아주 유명해서 뭐 초등학교 교재 표지에도 나올 정도로 진짜 예. 정말요? 엄청 예. 유명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예. 그 표지. 아니 내가 이 아침에 모임이 헷갈렸다. 이름 하도 유튜버가 많으니까 네. 먹방하는 이름 비슷한 이름 가진 애가 있더라고. 여자인데 여자분인데 하여튼 엄청 먹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내가 보면서. 하여튼, 네, 그래서 요 회사 뭐 실적도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2017년에 매출이 한 140억 원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한 200억 좀 넘었을 것 같다 이런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매출 200억이면 정말 좀 조그만 회사인데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 가는 거 보면 참 다녀오셨으니까 궁금한 게 이제 요 인플루언서들을 여러 명 데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매출들이 네. 이제 설마 뭐 유튜브 조회수만으로 나왔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떻게 돈을 일단은 버는 사실은 구조를. 뭐 유튜브 의존도가 아직은 높은 거는 맞고요. 얘는 샌드박스만 유튜버들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렇죠. 넵튠에서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게임 회사지. 네, 게임 회사고요. 샌드박스가 근데 올해 매출 200억 네네네. 말씀을 방금 전에 네. 근데 이제 유튜버가 유명해지면은 이게 다른 쪽으로 아예 주도적으로 광고 같은 것들을 좀 촬영을 하고 그렇게 좀 가능하더라고요. 광고가 들어가는군요. 네, 광고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뭐 교재 라이센싱 같은 것들도 지금부터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그런 보시면 게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사실 MCN은 국내에는 되게 초창기라서 이게 뭐 돈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 다들 뭐 물음표를 띄우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의 좀 선구자격으로 우음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요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음과 현재 우리나라의 뭐 쉽게 말해 다이아 그 어떤 차이야? 사실 뭐 국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회사 뭐 하는 건 비슷하고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쪽은 조금 뭐랄까 국내에서 인플루언서는 아직까지 좀 뭐랄까 약간 이미지가 이렇게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걸 왜 보니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고 한데 우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되게 도덕적이고 막 그 도를 넘지 않는 그런 컨텐츠 그리고 약간 그래?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모티브로 일본의 해가지고.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어를 못하니까. 일본도 유튜버가 굉장히 많죠. 어,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신기하네요. 성장까지 하는 우음은 거고요. 채널 관리 채널 수가 7,000개예요. 네,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계속 늘려가는 거죠. 이걸 네. 관리를 하네요. 네. 기업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적도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고 주가도 뭐 상장하고 나서 거의 뭐 근데 이 최근에 말은 4배 지금 정도 한국에 있는 MCN 기업들도 선두권들은 앞으로 이렇게 관리 채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그렇게 볼 하죠. 수 있죠. 그죠? 네. 계속해서 실제로도 그렇게 채널 수를 늘려가고 그리고 있습니다. 연예 업계 쪽에서는 이런 류의 뭐 어떤 연예인 지망생은 다 관리를 받으면서 또 그렇게도 커갖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 네네네. 거예요. 일본의 연예 기획사라는 거는 굉장히 기획사가 많은 걸 가져가거든. 네. 비슷한 거 같네요. 그러네요. 여기도 비슷하네요. 뭐 인플루언서들도 마케팅도 하지만 굿즈도 판매하고 예, 뭐 굿즈도 판매합니다. 이럴 예. 때는 그런 유튜브 기획사를 거의 연예인이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네, 그래서 요렇게 좀 성공적인 상장 사례가 있으니까 국내 MCN들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e스포츠 구단도 투자를 해놨고요.
국내에서는 뭐 유일하게 구단에 이제 수익 모델을 도입한 사례고요. 그러니까 프로야구나 축구팀들처럼 이제 뭐 선수들 막 이적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얘네가 되고요. 그러면 예. 선수들 막 사고 팔고 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원래 e스포츠 전문가잖아 우리. 관심이 많고요. 오늘 약간 관심. 뚫고 계시다가 운동하시다가. 최근에 그리핀이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을 인수를 했는데 요즘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팀이 좋은 성과를 낸다면은 구단 가치가 올라가면서 기업 가치도 당연히 같이 좀. 야 멋있대. 올라갈 프로 수 축구 다니네. 그래서 얘들 또 팔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사줄 때가 있어. 이렇게? 근데 아직은 이게 국내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원 미디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전부터 뭐 웹툰이래. 그 애니메이션 방송 채널도 직접 보유를 하고 그쵸? 있고요. 애니박스, 애니원, 뭐 챔프 이렇게 갖고 있고 그리고 닌텐도 유통으로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열풍이 불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작년 말부터는 이제 완구 쪽으로 드라이브를 세게 걸기 시작을 했고요. 완구 쪽 드라이버가 불안한데? 잘 안 되네. 사실 뭐 제조는 아니고 단순 유통이어서 리스크가 이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일본 타카라 토미사의 조이드 와일드라는 왕국. 이게 알고 보니까는 1983년에 나온 IP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시즌 3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국내 왕국 유통은 대원 미디어가 담당을 하게 됐고요.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다른 왕구들까지 왕구 라인업을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가겠다라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원 미디어가 이게 예전에 사실 유명했었죠. 이 종목이 예전에 네. 보면 이제 한창 뭐 아이패드 뜨고 막 이럴 때 네. 일사가 그 만화 한국에 있는 그 일본 만화들 많이 유통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 관련돼서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많을 거다 막 그런 기대로 많이 올랐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랬던 주식인데. 네네네네. 근데 뭐 다녀오셨으니까 그거 관련돼서는 뭐 회사에서 뭐라고 하나요? 만화의 한정에서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사실 성장성이 더 부각되는 거는 그런 단행본보다도 이제 온라인 웹툰 쪽이 웹툰 쪽인 확실히 거죠. 더 성장성이 큰 그쪽보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얘네가 뭐 과거에 그런 경쟁력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당연히 온라인이나 뭐 왕구나 이쪽도 대응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성이 돋보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어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2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서 자회사 이제 대원 CI의 지분 가치도 앞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원 CI도 카카오에 투자 받았네요. 네, 사실 DNC 미디어랑 되게 DNC랑 유사하고요. 같네요. 예. 그치. DNC 미디어가 1등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 카카오 쪽이 뭐 거의 메이저 채널이라서 네, 맞습니다. 투자 받았다는 건 앞으로도 올리기도 쉽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카카오가 참 여러 군데 많이 한다. 네. 카카오랑 손잡으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하여튼 참 진짜 저도 옛날에 이 인터넷 봤습니다만 인터넷 담당자였잖아. 정말 예. 진짜 반대. 엄청 이것저것 많이 투자하고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 아까 카카오가 넵툰이랑 뭐 투자했다는 건 뭡니까? 아, 넵튠에도 투자를 했어요. 지분 투자를 과거에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게임 쪽으로 투자를 한 게임 거죠. 쪽이고. 자기 캐릭터 IP를 갖고 게임을 개발을 하고 카카오 게임즈에서. 예, 그래서 대신 우리에게 퍼블리싱을 맡겨라. 이런 맡겨라. 형태로 약간 예, 지분 투자를 이것도 했다고 약간 보시면 구조를 될 것 이해하면 쉬운데 처음 복잡해요. 접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 못하시는데 그쵸. 퍼블리싱 그런 부분들 잘 모르시니까 잠깐 예. 설명을 네. 해드려. 그러니까 그거는. 예, 이제 그러니까 게임 만화로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게임화되고 누가 돈을 이게 구조가 단순하진 않잖아. 아, 처음, 예. 뭐 게임 쪽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개발사가 있고 게임을 유통하는 유통사, 그게 이제 퍼블리셔인데 이제 개발사가 개발을 해서 이제 카카오가 퍼블리싱을 하고 그 수익을 쉐어를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0을 가정을 했을 때 구글이나 애플이 30을 떼가고요. 그 70을 갖고 이제 퍼블리셔와 개발사가 나눠 갔는데 그거는 제각 끼기는 한데 보통 뭐 퍼블리셔가 모바일 쪽에서는 6 그리고 개발사가 4 이렇게 갖고 간다. 이렇게 카카오가 보시면 될것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카카오가 막 개발하는 줄 알더라고. 같습니다. 아, 예, 개발은 거의 안 하고요. 그치. 다 거의 뭐 이제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이게 앱을 갖고. 갖고 있는 애플이 중간에 그냥 먹는 거야. 그게.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요. 애플은 거기 얹어놓고서 앱마켓이 진짜 백화점 한번 열어놓고서 시장 먹는 거잖아. 그냥. 그쵸. 생각보다 네, 많이 맞습니다. 뛰거든. 네, 많이 30%를 뛰거든. 그러니까요. 보통 플랫폼들은 30%를 가져갑니다. 나는 네.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 많이 뛴다 그러는데 진짜 많이 뛰고 누가 막 분노하더라고. 뭐 자영업을 살려야 되는데 뭐 앱업체에서 엄청 뛰어먹는다. 그것도 맞는데 이 앱의 본질이니까 이 플랫폼 업체들은 생각
그 원래 애플이 다 망쳐놓은 거야. 그거 사실 예. 어마어마하게 뛰어먹어. 그래도 오프라인 시대보다는 이제 덜 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원 미디어는 요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 오로라 말씀드릴게요. 한때는 이게 우리가 커버했던 종목인데. 그럼요, 기억나네요. 네, 오로라도 아주 예전부터 이제 봉제 인형 쪽에 그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해외 쪽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더라고요. 얘네가 그러니까. 해외 수출 물량이 전체 매출의 한 80% 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 캐릭터 IP도 가지고 있고요. 얘네도 이제 유후와 친구들이라고 해서 이거 하는 친구들이구나. 네. 그래서 내가 사실 오로라 같은 거 한번 커버하지 이랬거든 나는 사실. 예, 요거는 뭐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측면으로 공부를 봐도 해보라는 괜찮아요. 예, 의견을 줄 수 없지만 여기서는.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얘네도 굉장히 숫자가 좀 나오는 편이거든. 네, 얘네는 숫자가 그러니까 왕업체 중에 제일 한 넵튠 같은 거는 내가 아까 음. 숫자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걸 참 커버하려기도 하기도 네, 그랬는데 그렇죠, 예. 오로라 같은 숫자는 나와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이제 유후와 친구들 인형도 만들고 또 이제 애니메이션도 있으니까 애니메이션도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야 유와 친구들이 뭐냐 이게 전에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 이게 어떤 거야? 저게 제가 알기로 만화 많아요. 예, 애니메이션이고요. 요게 꼬맹이들 뭐 한 우리 애기 한 7살, 6살 이때 살. 네, 그때 많이 봤어요. 멸종 위기 동물들을 캐릭터화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IP가 좀 히트하면서 이것도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가 좀 많은 그런 IP라고. 근데 솔직히 든 생각이 이제 제가 이게 눈을 감고 살아왔던 거죠. 왜냐면 그동안 우리 애가 좋아했던 그 전문용어로 IP가 예. 3, 40개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중에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하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중요해지고 무형 자산이 중요해진 시대가 오니까 이런 그러니까요. 캐릭터 가치가 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 맞습니다. 진짜. 예. 오라도 상당히 앞으로 더 한번 분석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회사는 괜찮죠 여기도. 네, 꾸준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삼성출판사 요거는 이제 정홍식 연구원이 작성한 자료고요. 계속 얘기했었죠 저희가 사실 저번에도. 근데 주가는 뭐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을 25% 정도 갖고 있는데 요 회사가 그 유명한 핑크퐁을 소유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정홍식 연구원한테만 들었는데 그 김학의 연구원이 키즈 인더스트리 한번 분석해 보니까 어때? 이 핑크퐁이라는 사업 가치가 좀 요새 오버들 하잖아. 근데 오버야 아니면 정말 이게 엄청난? 확실히 영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 예. 어떤 점에서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치를 봐야 돼? 우리가 근데 사실 주관적인 거니까. 저는 그 빌보드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그 성인들이 듣는 성인가요들이 다 올라와 있는 그런 플랫폼에 떡하니 이제 아기 상어가 거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그게 어떻게 올라온 거지 이게 처음에? 그게 저도 그 뭐 알고리즘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아무튼 노래가요. 저도 그 오랫동안 들어보니까 노래 자체가 이제 한국말로 뭐 아기 상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베이비 샥으로 그냥 영어로 영어로 네. 그냥 네. 틀어지고 그다음에 화면 자체가 애니메이션이니까 이게 외국 건지 한국 건지 잘 몰랐어요. 네, 처음에. 맞습니다. 그게 사실 장점이에요. 예, 언어 약간- 장벽이 없고요. 네, 약간 외국 노래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춤도 거기 이제 따라 춘 그 이게 고유의 동작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거 진짜 중독성이 한 번 들으면 한 일주일 정도 맞아요. 약간 흥얼거리게 되는 거. 저도 지금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마음이 어리시네요. 예, 뽀로로하고 이런 거 한번 실제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저희가 가치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IP의 파워는 대단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요새 핫한 분인데 핫한 내용인데 좀 너무 차분하게 얘기해서 좀 청취자분들 당황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참 이걸 갖다가 어떠면 좀 더 바텀업 베이스로 접근하기는 아직 만만치 않다. 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뭐 자료를 NR로 낼 때는 고민하면서 내는 건데 우리가 TP를 내기에는 기업들이 하나하나 아직 그 사업부가 확연하게 중요한 사업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네, 사업부가 그럴 수도 있죠. 예. 손이게. 그래서 그런 분이 있었다는 감안해 주고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는 해야겠다. 왜냐면 이게 그 어떤 미디어나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에 계속 주목하다 보면 분명 키즈 인더스트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큐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좀 마무리하는 말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최종적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뉴미디어 쪽은 앞으로도 계속 좀 전망이 밝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뭐 차트도 많이 올라가 있고 해서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서 투자기에는 분명히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이쪽으로 있습니다. 네. 자꾸 사람들이 몰리는 거 보니까 이쪽이 좀 돈이 되는 것 같아. 최근에 산업 쪽으로 엄청나게 크는 산업들인 것 같아요. 정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또 세미나 있다 그래서 아침에 빠르게 하는 건데 마무리 짓고 우리 이번 주 이리온 4회 25회죠? 네, 25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리온아, 이리온!